한국에서 바나나 맛 우유는 단순한 가공유가 아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기억은 자동으로 과거로 이동한다.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맡았던 비누향, 까슬까슬한 이태리 타월의 감촉, 그리고 목욕이 끝난 뒤 손에 쥐어졌던 노란색 단지 하나. 이 감각의 묶음이 바로 바나나 맛 우유다. 1974년 이 제품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당시 한국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다. 흰 우유는 귀했고 낯설었으며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음식이었다. 냉장 유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았고 유당불내증이라는 개념조차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였다.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나는 경험은 흔했고 몸에 좋다는 말보다 불편하다는 인식이 앞섰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이 바나나 맛 우유였다. 고급 과일의 상징이었던 바나나, 선명한 노란색, 달콤한 향. 이는 영양을 설득하기보다 감각을 유혹하는 방식이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바나나 맛 우유는 정책과 현실, 이상과 체감 사이를 연결한 매우 영리한 제품이었다. 마셔야 하는 우유가 아니라 먹고 싶은 간식으로 인식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때부터 바나나 맛 우유는 세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단지 음료가 아니라 특정 시절의 감정과 풍경을 함께 저장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바나나 맛 우유의 진짜 전성기는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된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사람들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무엇보다 중시하게 됐다. 이 시기에 바나나 맛 우유는 실패하지 않는 선택지로 자리 잡는다. 여러 개를 묶어 파는 번들 전략은 이 음료를 특별한 간식에서 일상 소비재로 끌어내렸다. 언제 마셔도 익숙한 맛, 가격 대비 확실한 만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안전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제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 바나나 맛 우유는 단순히 많이 팔린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를 사실상 독점한 브랜드가 됐다. 가공유라는 범주에서 경쟁자가 존재했지만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바나나 맛 우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기준점이 됐다. 출시 30년 만에 연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시장 점유율 80%를 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나나 맛 우유는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다. 바뀌지 않는 맛과 경험이 오히려 경쟁력이 된 드문 사례다. 2020년대 바나나 맛 우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바나나 맛 우유 커피라는 조합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이 음료는 갑자기 글로벌 트렌드의 한복판에 놓인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콘텐츠로서의 식품, 경험으로서의 음료 소비가 본격화된 사례로 본다. 바나나 맛 우유는 혼자서 완결된 맛이면서도 다른 음료와 섞였을 때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확장에 매우 유리한 특성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공항에서 가장 먼저 찾는 음료가 됐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제 바나나 맛 우유는 한국에서만 파는 음료가 아니라 한국에 오면 꼭 경험해야 하는 맛이 됐다.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2자릿수 이상 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니라 K푸드가 맛이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나나 맛 우유를 떠올릴 때 맛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단지 모양이다. 항아리를 닮은 이 용기는 우유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다. 1970년대 기술 수준에서 이 형태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직육면체 팩이 훨씬 효율적이었고 생산과 유통 모두 안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단지 모양은 결과적으로 바나나 맛 우유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으로 만들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 용기는 기능적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다.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지는 감각,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실루엣은 소비자에게 이건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준다. 특히 해외 소비자에게 이 단지 모양은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된다. 마시는 음료이자 사진을 찍고 기억을 남기는 대상. 패키지가 마케팅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맛 우유는 우리가 아는 단지 모양이 아니다. 대부분 직사각형 멸균팩이다. 이는 브랜드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냉정한 유통 현실의 결과다. 바나나 맛 우유는 우유다. 즉, 유통기한이 짧다. 단지 용기를 그대로 수출할 경우 물류비와 재고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결국 해외 시장에서는 멸균 처리를 거쳐 보관과 유통이 쉬운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는 브랜드 정체성과 효율성 사이의 타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감성보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 고려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험은 일부 희생된다.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어떻게 마시느냐다. 단지 용기에 빨대를 꽂아 마시는 경험과 종이팩에 꽂아 마시는 경험은 뇌가 인식하는 맛 자체를 바꾼다. 식품 심리학적으로 맛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시각, 촉각, 냄새, 기억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마시는 바나나 맛 우유와 해외에서 마시는 바나나 맛 우유는 성분이 비슷해도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나나 맛 우유를 한국에서만 완성되는 경험으로 만든다. 하루 100만 개가 팔리는 바나나 맛 우유. 이미 성공은 입증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경험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글로벌 표준에 맞춰 효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만 가능한 추억으로 남길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정답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 모호함 속에서 바나나 맛 우유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바나나 맛 우유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 애매한 경계 위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